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펠준입니다. 저는 올해로 이 땅을 밟은 지 94년이 되었습니다. 94년이라니 참 긴 시간이죠? 누군가는 저를 보며 어떻게 그렇게 오래 건강하게 사셨나요? 라고 묻곤 합니다. 그들은 대개 특별한 보약이나 최신 운동법 같은 비결을 기대하죠.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러분을 조금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황혼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장수의 비결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삶에서 무엇을 덜어내고 무엇을 그만두느냐의 문제였죠. 저는 제 부모님을 묻었고 3명의 여동생을 먼저 보냈으며 50년을 함께한 남편의 관 위로 흙을 덮었습니다. 친구들의 장례식에 참석한 횟수가 손주들의 생일 파티에 간 횟수보다 훨씬 많아졌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일찍 떠난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지독한 불운도 나쁜 유전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움켜쥐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제 영혼을 다해 믿고 있는 저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한 7가지 멈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중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이야기는 아주 고루하고 옛날 방식처럼 들릴 겁니다. 사실 제 할머니께서 제가 아주 어린 소녀였을 때 늘 하시던 말씀이었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머리가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그건 전기가 없던 시절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냉장고도 있고 전등도 있는 거려 라며 코웃음을 쳤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든든히 하고도 텔레비전을 보며 크래커를 씹고 아이스크림을 한 접시 비우는 것이 소소한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 몸에 어떤 독이 되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고역이 되더군요. 관절은 뻣뻣해지고 정신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했습니다. 영혼 자체가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죠. 그러다 약 40년 전 문득 할머니의 말씀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날로 결단했습니다. 제 입술에 닿는 마지막 음식은 무조건 저녁 6시, 해가 긴 여름이라도 7시를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엔 오직 물과 따뜻한 차 한 잔뿐이었죠. 왜일까요?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일을 멈추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낮 동안 쌓인 찌꺼기를 치우고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며 내일을 준비하죠. 그런데 밤늦게 음식을 밀어넣으면 몸은 청소를 멈추고 다시 요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집안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주인은 계속 손님을 부르는 꼴이죠. 이 습관을 들인 지 딱 한 달 만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가벼워졌고 머릿속은 맑아졌습니다.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시간을 준 것뿐인데 생명의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는 투사였습니다.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말하거나 무식한 소리를 하면 참지 못했죠. 반드시 그들을 교정해 주어야 했고 내 논리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으며 결국 승리해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치솟는 혈압,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가슴 속을 채우는 시커먼 분노였습니다. 정작 상대방의 마음은 단 1mm도 바뀌지 않았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려 뛰어다니는 것은 찻숟가락으로 바다를 퍼내려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제 누군가 제 혈압을 올리는 소리를 하면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를 놓아줍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평화를 선택한 지혜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은행에 예금된 돈과 같습니다. 당신이 쓸데없는 논쟁에 그 에너지를 낭비할 때마다 수명이 깎여나갑니다. 지키시오. 당신의 평화는 그 어떤 승리보다 가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평생 헬스장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그저 움직임 그 자체입니다. 제 남편을 떠올려 봅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은퇴 후 안락의자와 한몸이 되어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을 봤죠. 밥 먹을 때와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7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몸은 시냇물과 같습니다. 물이 계속 흐르면 투명하고 깨끗하지만 한 곳에 고여 있으면 금세 이끼가 끼고 탁해집니다. 병이 드는 거죠. 저는 지금도 우체통까지 직접 걷고 정원의 잡초를 뽑으며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서서 합니다. 빨래를 직접 널고 집안 구석구석을 누비죠. 당신이 3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움직이는 시간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면 당신은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제게는 로레타라는 막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죠. 도저히 잊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 배신감을 주머니 속의 무거운 돌덩이처럼 15년 동안이나 품고 다녔습니다. 그녀와 말도 섞지 않았고 얼굴도 보지 않았죠. 그런데 우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녀는 아주 잘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분노로 잠 못 이룰 때 그녀는 코를 골며 잤고 제가 그녀를 저주할 때 그녀는 여행을 다녔습니다. 원망은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내가 마시는 독약과 같습니다. 그 독은 동생이 아니라 제 장기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 결심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그녀에게 말했죠. 너를 용서한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깨에서 10kg의 짐이 내려간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진 것이라 말하겠지만 저는 그것을 생존이라 부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을 놓아주세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심장과 위장, 그리고 남은 인생을 위해서 말입니다. 요즘 세상은 온통 자극적인 소식뿐입니다. 뉴스는 여러분을 겁주고 화나게 만들어야 돈을 법니다. 저도 한때는 매일 밤 뉴스를 챙겨봤습니다. 살인, 재난, 정치인들의 고함, 그런 쓰레기 같은 정보들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잠자리에 들었죠. 당연히 잠자리가 편안할 리 없었습니다. 우리 뇌는 휴식을 취하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을 밤새도록 되새김질합니다. 공포와 혼란을 먹고 자란 꿈이 건강할 리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오후 5시가 되면 텔레비전을 끕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거나 테라스에 앉아 새들의 지저귐을 듣습니다. 정신의 토양을 평화롭게 일군 뒤에야 잠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덕분에 저는 94세인 지금도 매일 8시간씩 깊은 잠을 잡니다. 자기 전 무엇을 눈에 담느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당신의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예스우먼으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봉사자가 필요하면 제가 갔고 가족이 돈을 빌려달라면 제 노후 자금을 내주었으며 이웃이 하소연을 하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고 마음엔 원망이 쌓였죠. 저라는 존재가 너무 얇게 펴져서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노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아주 느리고 우아한 자살입니다. 이제 저는 거절할 줄 압니다. 친절하고 예에 바르지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제 에너지를 지키고 제 시간을 보호합니다.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 거절을 이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 거절에 화를 내는 사람들은 애초에 저를 이용하려던 사람들뿐이었죠. 어릴 적 저는 행복이 항상 저 모퉁이만 돌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결혼을 하면, 아이들이 다 크면, 은퇴를 하면 그때야 진짜 행복해질 거라며 현재를 희생했죠. 그러는 사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물결은 저를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저는 기다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30년 동안 캘리포니아 여행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떠나기로 약속한 날을 딱 3달 앞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 도트, 다트,
와 저는 은퇴하면 해변에 나란히 앉아 여생을 즐기자고 약속했죠. 그녀는 은퇴식조차 치르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면 지금 하세요.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 떠나세요. 아껴둔 예쁜 드레스가 있다면 오늘 입으세요. 내일은 그 누구에게도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94세인 저에게도, 그리고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말입니다. 적당한 때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가진 지금이라는 시간만이 유일한 진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장수하며 배운 7가지 멈춤입니다. 밤늦게 먹지 마라.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지 마라. 가만히 앉아 있지 마라. 원망을 품지 마라. 자기 전 정신에 독을 넣지 마라.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마라. 그리고 삶을 미루지 마라. 원리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니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사랑했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너무 일찍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삶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 작은 습관들을 끝내 놓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 중 하나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에겐 생각보다 큰 힘이 있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시간을 훔쳐가는 것들을 멈췄을 때만 허락되는 선물입니다. 이제 저는 실례를 좀 해야겠군요. 테라스에 앉아 저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즐겨야 하거든요. 저 해는 저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